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도 아닌 정말 야구 빼고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화력도 한화입니다. 앞으로 약 30년 정도를 내다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호황을 누리게 될 산업을 꼽으라면 우선 며칠 전 애플에서 내놓은 비전 프로와 같은 제품들, 즉 결국엔 영화부터 게임, 그리고 그 외 마치 진짜 내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엄청나게 실감나는 축구 또는 농구 경기 영상, 아니면 야구 동영상 등 미래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모두 빨아들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개인용 가상 현실용 제품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이미 여러 회사에서 시제품을 내놓고 있는 개인용 소형 드론 비행체 시장, 그리고 곧 5G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보급화되면서 빠르게 현실이 될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사물 인터넷의 시장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기, 그것도 첨단 무기의 수요가 향후 30년 정도는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차 대전 이후 이어져 온 시대를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즉 과거 팍스 로마나의 시대처럼 그 경쟁 상대조차 없는 하나의 너무도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으로 인해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던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최근까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힘을 길러온 현실판 저그 종족과도 같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냉전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기다가 또 지금 유럽에서는 언제 아니면 어떤 형태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로 그 불똥이 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 각국은 다시금 서둘러 재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규모는 대략 5,300억 달러, 즉 우리 돈 69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전 세계 국방비의 총 합은 무려 3,000조 원이나 됩니다. 그것도 기존의 무기들, 그러니까 한번 구입하면 대략 30년씩 쓰는 오래된 무기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간 것인데,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어진 이전 세대 무기들을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무기들로 바꾸는 데에는 그것의 몇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미 최근 들어 여러 국가들에서는 그 군비 증강 레이스가 벌써 시작이 된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오랜 평화 기간 동안 우리나라나 미국 등 아주 특별한 몇몇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지난 거의 50여 년 동안은 절박함이 없어 새로운 무기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대부분 많이 노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규모 또는 덩치로는 전 세계 2위로 군림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그 고철 탱크들이 제블린이라는 최첨단 휴대용 유도 미사일과 일반 장난감 드론을 개조한 무기 때문에 박살이 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때 그 무시무시했던 해양 전단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과거 미국 제외 세계 최강 중 하나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항공모함의 경우 엄청난 크기의 구식 디젤 엔진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무슨 대형 산불 규모의 이런 검은 연기 족적을 남기면서 스텔스도 모자란 시대에 무려 위성사진에서도 이렇게 쉽게 보일 정도가 되다 보니, 이 정도 되면 이건 이미 적군의 유도 미사일에 너무도 손쉬운 표적이 되어 그냥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러시아의 백악기 항공모함 외 이런 과거 시대의 무기들로서는 마치 최신형 기관총 앞에서 칼 뽑아들고 덤벼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런 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무기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 전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위험이 임박해버린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각성하여 각자 국방비 증강에 총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 앞으로 전 세계 최고 무기 제조 국가인 미국은 당연히 또 다른 황금기를 맞게 될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유럽의 방산 강국들 역시 그 수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의 그 새로운 방산 수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들이 얼마나 좋고 또 왜 그렇게 좋고, 나아가 우리나라 물건들의 기계적 신뢰도나 그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빼고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다 포함해서 우리처럼 육해공 모든 무기를 다 생산하며 그것도 남에게 팔기 위해 대충 옛날 것 그럭저럭 만드는 것이 아닌 내가 쓰기 위해 거의 죽기 살기 수준으로 총력을 다해 최고 최신의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생산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는 우리 말고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제외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고입니다. 그냥 무기 생산력 한 가지만 봐도 이 지구별의 무기 제조 특별 자치구가 바로 한국일 정도로 앞으로 자국의 오래된 무기를 새로운 무기로 바꾸거나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자국의 군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 독일 분석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그때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지금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기들의 위상은 그냥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가격만 가지고서는 또는 가성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예로 독일과 미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꽤 괜찮은 가속력과 핸들링을 보여주는 폭스바겐의 골프 GTI 모델을 두고 가난한 자의 포르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마치 우리 기아 스팅어를 두고 조선 파나메라라고 불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 가격대에 비해 성능이나 품질이 매우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골프와 포르쉐가 그리고 스팅어와 파나메라가 비교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무기는 그런 말 서비스를 위한 저렴한 포르쉐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포르쉐보다도 빠르고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했으면 또 굉장히 뭐라고 했을 텐데 지난번 그 노르웨이 고등어 사건 때 비록 우리 K2가 이상한 이유 때문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전 세계 최강 전차라고 알려져 왔던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거의 반년이 넘도록 1대1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 우리 K2 흑표가 레오파드보다 더 전투력이 우수한 전차로 전 세계인들 앞에서 증명이 된 바 있고 우리 미사일 기술이나 잠수함 그리고 지금 공군 무기의 발전 속도는 전 세계에서 그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약간 미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눈물나는 이유들 때문에 그 출발이 늦어서 그렇지 일단 시작만 해버리면 반도체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TV나 가전제품 또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기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탑을 찍어버립니다. 그저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이 무기 산업의 경우 우리는 지금 거의 완전히 무르익었고 그 절정기의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로 우리 무기들의 상태는 지금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래 중인 세계 방산시장 황금기에 있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아마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 총대를 메고 전 세계 초대형 공용 방산 기업들과 맞짱을 뜰 우리 쪽 국가 대표 선수는 바로 한화가 될 것으로 최근 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부터 기분 좋은 화약 냄새가 풀풀 나는 이름인 한화. 즉 한국 화약의 줄임말인 한화가 본격적으로 무기 산업에 뛰어든 것은 바로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즉 지금 스마트폰과 반도체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강 기업 삼성에서 운영하던 그 무기 사업을 통째로 한화가 인수를 해오면서부터입니다. 삼성은 1977년부터 삼성 정밀공업이라는 사명 아래 미사일 추진 기관과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외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사업이 엄청 커지자 삼성 항공산업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 헬기 개발까지 시작하는 것 외 1993년부터는 무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까지 하게 되었으며 또 1999년에는 드디어 지금 세계 시장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그 전설의 코리안 불바다 K9 자주포 개발에 성공한 데다 2000년에 와서는 다시 사명을 삼성 테크윈으로 바꾼 다음 이제 2014년이 되자 당시 너무도 잘 나가던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한화에게 무기 사업을 전부 매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인 한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때 30년간 축적된 내공의 삼성 방산 사업을 인수하면서 한화는 기존 정밀 탄약 체계와 유도무기 산업 전문 기업에서 이제는 항공기 엔진과 항공전자 그리고 레이더 테크놀로지 산업까지 더해진 것에 K9 자주포와 각종 지상 플랫폼 사업까지 갖추게 되어 사실 이제는 해양 무기만 빼면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포괄적 방산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2018년에 와서는 KF-21 사업과 누리호 관련 사업에 깊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지상 무기에서도 K9 외 K-21 장갑차와 카브 그리고 드론 킬러 비오 복합과 천무 등을 두루 갖추게 되며 이제는 너무도 덩치가 커져버린 사업을 각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디펜스로 분리하여 집중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운이 정말 좋으면 대략 10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는 우리 한화 이글스의 도루와는 다르게 한화는 엄청난 속도로 다음 베이스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입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명명했고 이로써 한화는 세계 최강의 지상 무기 사업에다 항공무기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거기다가 우주 항공 기술력까지 갖춘 곳에서 지난 2008년도에도 인수를 한번 시도했다가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산되었을 정도로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즉 끝판왕 방산 공용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퍼즐인 해군 무기 사업까지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두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고 한 이유는 한화는 현재 육해공 모든 무기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공군 무기는 그 핵심 파츠만을 생산하고 있을 뿐 직접 전투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카이, 즉 한국 항공우주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FA-50과 KF-21을 모두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육해공 무기들 사이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차세대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극강의 효율성이 발휘되어 이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세계 방산시장의 황금기를 정말 최강의 전력으로 맞이하며 제대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어떤 인터뷰에서 한화에게 묻기를 이제 항우연으로부터 우주 발사 관련 기술까지 이전받게 되었는데 그 기술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더니 은유의 마법사인 우리 한화는 결국 숨기지 못하고 그 속마음을 공개하고 말았는데 즉 우리는 지금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라는 매우 의미심장하지만 사실 한국 남자라면 자동 번역되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말로 귀뜸을 해준 데 이어 또 친절하게 다른 쪽에서는 광고를 통해 아니 우주로 나가는 우주 항공 기술을 이전 받아놓고는 갑자기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하겠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언가가 일단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뭐 그런 기술을 연구할 거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며 사실 아주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 해양 무기까지 손에 넣어 너무도 신이 난 한화는 얼마 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확실한 몇 가지 매우 살벌한 무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일단은 커다란 구축함처럼 생긴 전함은 전함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거대한 배 위에는 전체가 온갖 종류의 미사일로만 가득 차 있는 미사일함으로 기존 이지스함들처럼 작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며 쏘는 게 아니라 수직 발사관인 VLS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커다란 미사일들 그리고 아예 배 밖에 수직으로 세워 가지고 다녀야 하는 초대형 크기의 미사일을 배에 싣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발사하는 떠있는 미사일 기지가 그것이며 또 그것의 소형 버전 그러니까 대략 바다 천무 같은 무기들도 보이고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처럼 사람이 타지 않는 전투용 무인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함에게 다가가 어뢰로 공격하거나 나아가 한화의 항공 무기 기술력을 해양 무기에 결합시켜 마치 다련장 미사일을 쏘듯 엄청난 수의 드론들을 싣고 다니며 쏘아대는 드론함에다 아예 온갖 종류의 첨단 드론들만 싣고 다니는 드론용 항공모함을 공개하는 등 벌써부터 이제 육해공 모든 면에서 기술력이 융합하며 등장하게 될 파괴적인 신기술과 새로운 컨셉의 무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상 무기부터 시작하여 항공 무기 그리고 우주 무기 거기다가 이제는 해양 무기까지 갖춰지며 마치 변신 합체 로봇의 팔다리가 드디어 헤쳐 모이며 마침내 거대한 완성체 최종 무기로 거듭나는 것 같은 최근 한화의 모습을 보며 그 1+1+1은 단지 3이 아닌 폭발적인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인해 10 또는 100 그 이상이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의 위상을 드높여 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잘하는 김에 저를 포함 모든 팬들을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진 인간 부처로 만들어주고 있는 고마운 야구팀도 우주로 쭉 뻗었다가 담장을 넘어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파괴적인 홈런을 마구마구 뿜어내서 지난 20세기가 마지막이었던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우승도 한번 다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